5. 농가주택, 어촌주택, 농어업인주택, 농임어업인주택. 농어가 주택으로 법령마다 분류되나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법령마다 달라요, 내용이. 같은 개념인데 어떤 데는 농가주택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농업주택이라고 하고 농업어업인주택, 이게 되게 왜 그러냐면 법령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국 다 동일해요. 시골에서 짓는 거 이거 농사 목적으로 뭐 어업 목적으로 그냥 거주를 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농가주택이에요. 통칭해서 우리는 농가주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한번 읽어봅시다. 1. 농업인 주택의 의미.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농지법령 시행령 27, 29조의 4항. 다만 동규정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제 1호.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의 범위 및 별표 2 제16호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적용됨. 농지 전용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허가 처리와는 구별. 2. 농어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춰야 할 조건. 1. 농업인의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의 농임,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임,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되게 좀 이거 별것도 아닌 게 되게 긴데 쉽게 말해서 뭐예요? 영업, 농업, 어업 목적으로 수익을 얻어야 된다. 소득을 얻어서 그 사람이 세대주가 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안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다른 직장을 갖고 있어서 그냥 농가주택, 농업주택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해라 이 뜻입니다. 왜? 이쪽은 좀 이제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이 뜻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2.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의 경영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산, 어장 등이 소재하는 시, 구, 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면 지역에 설치할 것. 3. 전용 신고할 수 있는 조건. 1.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하나. 2.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3.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4.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예요.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그걸로 쓰라 이거야. 근데 이제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당신이 이거 농업을 하든 어업을 하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집이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될 거냐. 그래서 혜택을 드리는 거야. 이거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무주택자들, 그것도 세대주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안 그러게 되면 집이 있는데 또 해주다 그러면 집이 해가지고 이걸 갖고 뭐라도 펜션 사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머리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관리사, 축사, 창고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동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인 주택을 간다? 그리고 이거 통으로 이걸 펜션을 쓰더라고. 매물로. 일부 받아도 전체를 쓰고.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촬영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괜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예전에 그랬어, 예전에. 예전에 일부적으로 그랬다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주택은 결국 뭐야? 무주택 세제. 하나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기존의 주택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고. 왜? 그 기존의 주택을 쓰면 되지. 근데 이제 머리 쓰려면 기존의 주택을 안 만들지.
미리 창고 간다 뭐 관리사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맨 마지막으로 이걸 해놓고서 통으로 편의점 딱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지. 최근에는 없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자, 농업인 주택의 시설 기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지역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구속된 창고, 축사 등 농림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 5.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 면적 기준. 그 부지 농지 면적이 아님인 유입. 그 부지의 총 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이고 660제곱미터니까 뭐야? 200평이죠, 200평. 200평 미만이고 부지는 200평이야. 미만. 이하고.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의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6.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여부. 자, 어쨌든 이거 쭉 읽어봅시다. 이거 뭐 여기서 다 읽어봐야 어차피 특별한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대로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일단은 농지를 먼저 뭐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농사를 져야 되고 뭐 삼지다고 무슨 뭐 쉽게 말해서 뭐 나무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내가 농업업인 주택으로 좀 하겠다. 이거를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고 뭐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 이런 거 다 보세요. 책으로 보시면 돼요. 이 내용으로.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도로 요거는 잘 봐야 돼.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농지산지 쉽게 말해서 시골 땅 개발의 가장 핵심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로예요. 실제로 이 도로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들 뭐 개발이 되네 안 되네 뭐 맹지 가격이 얼마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탄탄하게 잘 좀 봅시다. 토지는 도로가 필수임. 개발에는 도로뿐 아니라 고태수로 등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 있잖아요. 도로가 중요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 건데 근데 반대로 이제 오태수로는 사실 사람들이 잘 신경 안 써. 좀 부동산 좀 많이 안다는 사람들도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저 시골은요, 여러분 도시하고 완전 달라요. 당연한 건 없어요. 여기야 당연히 여러분들 내가 집 자면서 도시에 집 자면서 뭐 저 오태수로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전기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시골에는 땅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 전부 다. 그래서 사실 이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반대로 땅값은 많이 가격을 낮춰주지 않으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왕왕 생겨요. 생각보다 시골 땅에다 뭐 집 하나 짓는데 이게 몇 억씩 들었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걸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가외 또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다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수지 분석과 수익률 분석을 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막기 위해서. 건축하다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더 들어갈 건 생각했던 것보다 2배, 3배 들어간다. 그럼 이거 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골치 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도로법의 도로는 지정 관리하는 부분에 따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등으로 구분, 자료 참고. 3. 현황도로는 지목은 도로가 아닌데 자, 지목이 도로가 아니에요. 현황도로는 도로보다 도로가 아니에요. 네. 자,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통상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통상 일반적으로는 현황도로로서 사실 건축 허가를 내주진 않아요. 그런데 간혹 현황도로 상태를 보고서 일부 나오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부도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도로법상 도로다 그럼 기본적으로 4m 이상이 되는 그렇죠. 지목이 토지연계 확인을 받으면 거기다 도로 몇 번째 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 지적도상 도로인 거고 현황도는 그게 아니에요. 봤더만 거기에 보면 뭐 밭 이거 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가서 봤더만 그 길을 쓰는 경우 대부분 이제 농로 같은 경우들이 많지요. 농로 아니면은 이제 뭐 임도 같은 경우
임야 같은 데는 보면 이제 벌목하려고 작업인들 같은 경우는 받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끝나고 나면 원상 회복이 되는 조건이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황도로 중에서는 가끔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 뭐냐면 이제 포장도로를 하는 경우. 왜 그러면 왜 무슨 말을 수건다 뭐 이런 게 프레크가 걸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버스 좀 다니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 가다 보니까는 도로만 그렇게 수 없잖아요. 안에 이 마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현황도로를 지나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황도로를 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뭐를 해야 돼? 다 콘크리트 다 펴야 되는 거예요. 시멘트 하고서 거기다가 이제 모터로까지 뭐 해가지고 아스팔트 이렇게 깔아야 되잖아요. 이런데 이게 현황도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리고 버스들이 하루에 뭐 한 두 대가 됐든 뭐 어쨌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일부 또 해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도로법은 저도 이제 많이 해봤지만은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 갖고서 뭐 농로가 됐든 뭐 인도가 됐든 이런 걸 갖고도 된다 안 된다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농로는 지목이 도로인데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농가주택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곤 설령 포장도로라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득하기 어려움. 임도도 마찬가지. 농로, 농도,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경장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 및 생산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로냐면 이거지요. 이제 기존 뭐 지방도가 됐던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방도인데 지방도가 뭐 마을 곳곳까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가 일반 뭐 지자체에 관할한 도로들인데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왕왕 벌어지거든요. 이 도로가 모든 집까지 다 일일이 가지는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농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농림축산부 소유로 해가지고 이거 갖고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거하고 이제 일반 도로랑 이제 이게 붙여줘가지고 이거 도로를 쓰게 하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 시골에는 사실 많아요. 도시 지역에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없는데 어차피 뭐 농지상지하 어차피 뭐 시골에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건축허가가 된다 안 된다는 누구도 장담이 다 못해요. 개인 땅에만 물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이제 일반 개인 땅에 되면 사도 같은 경우도 있고, 사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지방도로하고 연결돼가지고 사도 개설을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도로는 도로예요. 근데 이 사도를 했을 때는 이제 그 사도를 바탕으로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사도 소유자한테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토지상 승낙서를 가져와야 돼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도로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잘 볼 거예요. 자, 임도,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여 설치한 도로, 네. 현황도로, 지적도상의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 기간 주민이 이용한 사실상의 도로. 사실상의 도로. 근데 사실상 도로이긴 맞지만은 이거 사실 이런 경우 많아요. 도로법 가면 뭐 현황도로라 가지고 그렇게 2m 실제로 이거 건축허가를 내주시더라도 이게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버스 노선이 지나가려면 2m 갖고는 안 되거든요. 4m 딱 해요. 네,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현황 도로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 도로에서 건축허가 받는 건 사실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현황 도로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거고, 사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토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도 있지만 이제 맹지 작업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맹지 자체는 원체 싸요. 그럼 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도로야 당연히 그걸 갖고서 옆에 붙어있는 땅을 바탕으로 건축허가 받다. 그럼 뭐가 문제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근데 맹지는 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 맹지 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도로를 껴가지고 좀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저도 해봤지만은 이거 가지고 왜? 그거는 건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요.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자체 내용에다 같은 지자체 내에도 그 상황에 따라 또 다르고 담당자별로 다르고 사실 그거는 정형화될 수가 없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아마 이거 갖고 건축사무소, 설계사무소 들어가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시민 넣어봐야 알겠는데 이렇게 지금 절대 왜 된다라고 안 된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지만 간혹 내주는 지자체, 양평군 등도 있다고 하니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하길 바람. 마을 수건 사업을 통해 농로의 확장 포장 공사, 이장 행정사무소 등. 이게 뭐냐면 이게 너무 압축적으로 제가 써놨는데 이게 사실 내용이 되게 긴 건데 미리 가서 작업을 하는 분이 그렇죠. 이게 되게 내용이 되게 압축적으로 제가 써놨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양평군 그런지 요즘은 사실 쉽지 않아요. 양평군도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미리 땅을 사기 전에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 현황들이 이건 사실 맹지예요. 결론 이 얘기는 뭐냐면 맹지란 얘기야 이게. 맹지를 살려면은 근데 이렇게 맹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는 뭐 옆에 현황들과 껴있어 이러고 파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거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뭐 현황도로지만 뭐 얘기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 이거 안 됩니다 하고 파는 사람은 싸야 되니까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좋다라고 해서 팔야지. 그러니까는 이거 현황도로 갖고 뭐 됩니다. 뭐 이거 이런데 이건 누구도 장담 못 한다는 얘기죠. 그 말만 듣고 했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반대로 쓰세요. 토지 계획서에서 보면 티격상으로 그래요. 이거 사서 건축허가를 집어넣는데 만약 도로 미비로 인해서 건축허가 안 날 경우는 이거는 이 계약 자체는 무효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약을 걸어놔야 돼요. 정말 당신 말대로 현황도로라도 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당신 말대로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 누구도 장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에다 걸어버리라고. 그래서 만약 이게 안 된다고 무효를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용이 싹 바뀔 거라면 그럼 표정이 아이 그러지 마시고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예, 그런 게 타반입니다. 조건부 인수 조건하면 되겠네요. 뭐 인수 아니 무효 처리하면 돼요. 이 계약은 무효, 이 자체는 무효다. 예, 소급해서 무효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마을 아까 얘기했지만 마을 수건 사업.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우리 또 이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많이 쓰세요. 왜 그러면 이장님이 이장협회가 있어요. 그 이장협회면은 저기 군수들 그분들도 함부로 못해요. 들고 일어나는 걸 잡보기 때문에. 저기 세요. 이장. 여기서 뭐 무슨 이장협회 그러면 뭐 2-300명씩 모여서 뭐 연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입김을 세신 분들이 우리 마을 수건 사업 해가지고 진짜로 포장 도로를 하고서 마을 버스도 지나가게 하고서 사실 이거 다 우리 땅값 올리는 거죠. 사실 이래 또 땅값이 올라가는 거고. 자기네 지역 땅값 올라가는 예, 그래야 또 이장 선거에서 또 재선하시는 거고. 이장 선거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절대 오래 사셨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빠르셔가지고 우리 마을을 좀 발전시키고 땅값을 이런 사람들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공약을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 마을에 뭐 10년 수건 사업이 뭐 여기 도로를 포장 이런 거가 되는 거. 이게 다 이장님들의 어떤 역할인 거고. 그다음에 또 행정사무소. 여러분들 행정사무소라고 이제 가만히 있어요. 예전에 무슨 행정사무 이렇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많이 또 이거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이 행정사무소 쪽으로 잘 많이 컨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를 구매하려면 먼저 연접한 도로의 토지 대장을 확인해서 지목과 소유자를 파악해야 함. 소유자가 사인인 경우는 사도여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함. 예, 이거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도로는 있어. 도로라고 썼지 사도라고 써지는 않거든. 도로 뭐라고 써? 그럼 거기 토지 대장 띄워봐야 돼. 이 도로가 그러니까 지자체 도로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뭐 양평군이다 그러면 양평군의 도로다. 그럼 문제가 없지. 근데 도로를 떼봤는데 소지가 홍길동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란 얘기야. 대부분 이런 사도들이 어디 되면 이제 막다른 길 쪽에 많이 붙어있지. 왜 그러면 이제 양평군 뭐 전원마을 개발하면서 이 도로랑 딱 사도를 연결하는 케이스가 이런 게 있다고. 근데 그 연결했는데 내가 중간에 껴버린 거야. 근데 이건 사도야 사도. 이걸 쓰려면. 근데 이거는 사도 그 사람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안 받으면은 이거는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케이스에서 토지 소유가 누군자를 먼저 따져봐야 돼. 일부 땅을 또 사든지. 지분을 사는 지분을 거죠. 사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들이면 경매 물건은 어떤 물건이 나오냐면 이게 참 문제가 되더만 전원 마을을 개발했잖아. 근데 원래 전원 마을을 개발하는데 땅값 자체가 비싸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맹지였었어요. 맹지를 사갖고서 이 사람이 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일반 도로랑 이제 접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적으로 이제 썼네.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야. 주인이 바뀌어버린 골치 아파져요. 그럼 이 사도 주인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줬는데 A가
근데 B를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B가 받으면 내가 토지 소유자야. 너 이거 내 땅에 대해서 어쨌든 하니까 너 이거 이용료 내라 이렇게 해버린다. 이게 토지 경매에서 사실 왕물이죠. 지금 여러분들 가는 뉴스나 신문에 보면 나오실 거예요. 사도 때문에 막 컨테이너 막 말뚝 박아놓고 사람들 못 지나가야 한다고. 담을 치고 넘어가야 벽치잖아, 되고 막. 벽치. 뭐 벽도 치고 뭐 컨테이너 아니지. 저 사진을 봤더니만은 도로가 4차선 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m짜리 도로인데 컨테이너를 아예 그냥 중간에 박아버렸어. 못 들어가. 차가 못 지나가. 이래가지고 또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민법상 상린관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사도여도 이 쉽게 함부로 기존에 계속 썼던 거는 함부로 막지를 못해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통행료를 내놔라고 징수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거 안 돼요. 이걸 하려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와야 돼요. 지자체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그러면 통행료 얼마야 되니까 법원에서 딱 판결 나와줘야 돼. 그래서 통행료다가 월 얼마다 이렇게 나와주지. 그걸로 해야 돼. 만약에 자기 맘대로 10만 원, 20만 원 받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 땅들 이제 개발하려고 싸움 엄청나요, 이 이런 거. 별의별 것들이 정말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별의별 것들이 다 많고 아우 진짜 이거는 뭐 정형화되진 않아요.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뭐 이래가지고 딱 여기서 이건 됩니다 안 된다 누구도 말못 돼. 되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서 이것만 잘 털어도 그냥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쉽지 않은데 그럼 이제 눈이 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정형화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예. 접도구역 비도시 지역은 지목이 도로지만 도로의 양옆으로 5m를 지정하고 건축물의 신축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접도구역 밑에 보면 이제 완충녹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재수 없습니까? 잘못하면은 이 접도구역 도로 옆에 땅이에요. 근데 왜 맹지가 되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접도구역 완충녹지 사실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접도구역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비도시 지역. 완충녹지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완충녹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설녹지라고도 표현하고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 외니까는 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런 데는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면 접도 구역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도로 옆에 여러분들 보면 이제 지방도 고속도로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건축물 못하게 비워놓죠. 이게 일반 도로에는 5m에서 30m까지 고속도로 같은 30m까지 텀을 둬야 돼. 안 그러면 고수로 딱 쾅 하다 보면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비워놓은 다음에 도로 옆에는 이게 바로 접도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충 녹지는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시설 녹지라고 하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왜 그러면 도로 차가 지나가다가 얘가 급하게 가다 확 받으면 집하고 뻥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띄워놓는 거예요. 이걸 바로 도시 지역에서는 완충 녹지라고 해요. 시설 녹지라고도 표현하고 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근데 접도구역하고 시설 완충 녹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에 대한 손괴의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속국도법 또는 도로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에서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 완충녹지, 도시지역, 국계법상 도시지역 내에 자연환경으로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녹지 종류, 경관녹지, 연결녹지, 완충녹지 등으로 완충녹지에서는 건축행위뿐 아니라 점용허가, 개인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맹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우회 도로가 없으면 사실상 맹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걸 자꾸 좀 일어나서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웬만하면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한쪽씩 일어나네.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게 이제 도시 지역이냐,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이냐의 차이인데 도시 지역은 뭐라고 그랬죠? 완충 녹지라고 했죠. 완충 녹지. 시설 녹지라고 해서 이건 뭐 접도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도로에 보면은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5m 고속도로 이게 고속도로다 그럼 30m. 그러니까 5m에서 30m까지는 이게 비워놔야 돼요. 비워놔야 된다고. 이게 근데 웃기는 게 도로 옆임에도 이 도로를 쓰지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허가가 안 나오니 이게 적도구역과 완충독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완충독지 같은 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싼 사선을 치시는 경우가 있어. 예전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떼어봤더만 그 지역에 가지고 비치는 사진처럼 이게 완충독지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뭐냐? 이게 완충독지와 적도구역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적도구역이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 내 땅이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적도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 여기는 허가가 안 나와. 이거 근데 대신에 여기를 쓸 수가 있어. 여기 내가 건축하고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들어오면 되는 거야. 즉 이거를 뭐냐? 들어와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진입로. 뭐 때에 필요하다 그러면 도로 점용 허가까지 받아서인데 굳이 점용 허가 아니어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 근데 완충 녹지가 됐다. 이건 달라요. 이게 완충 녹지가 되자면 여기는 출입 자체가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도로가 이렇게 없다 그럼 이거 맹지야. 이 자체는 맹지가 돼요. 네. 다시 한번. 자, 도로가 있어요. 이게 적도구역이다. 근데 여기에서 적도구역이 표시가 돼 있다. 그럼 여기는 허가가 대상이 안 돼. 여기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내가 여기를 쓸 수가 있거든. 그 여기서 주택을 지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진입로로. 근데 완충 녹지가 됐다. 그런 얘기하면 이것도 안 돼. 왜? 여기가 완충 녹지가 되는 순간 여기는 도로 자체가 아예 진입이 안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되면 이건 도로 쓸 수가 없지? 뭐 여기가 이렇게 도로가 됐거나 뭐 이렇게 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이 자체는 뭐가 된다? 맹지가 되고. 도심지에서 저런 완충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있어요. 진입로로도 못 들어가는 데도 네, 없을까요? 많아요. 주로 이제 어디가 있냐면 이제 요즘 뭐 강남이나 이런 쪽은 없는데 강북 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차도 못 들어간다는 소리. 차도 못. 아예 완충 녹지는 차량의 진입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옆이라도 이건 맹지가 돼버리는 거라고.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죠. 뒷건물은 억울해가지고 실제로 이 완충 녹지 걸렸으면 이거 갖고 빨리 이거 해제해달라고 막 민원이 들어오는데 잘 안 해줘.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딱 보니까 시설 내가 이 땅을 딱 봤더니 여기가 완충 녹지 예정지로 섞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여기 허가를 받아놔야 돼. 빨리 진입도한테 이렇게 받아놔야 돼. 안 그러면 맹지가 돼. 이렇게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허가가 안 나와요. 이거 점용 허가도 안 돼요. 제가 있잖아. 도로 점용 허가도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진출을 못하게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로가 있든 여기가 있든 여기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서는 이 완충 녹지가 제일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경매에 나오더라고요. 경매 나와서 도로 꼈네? 여기 4차선 도로 꼈나? 이거 되겠네? 예, 맹지예요. 맹지예요. 모르는 사람은 맹지. 등기부 등본 띄면 완충 지역이라고 딱 나와 있네. 아니 등기부가 토지이용 확인서 떼야지. 토지이용 확인서에서 나오지. 토지 이용. 토지이용 확인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완충 녹지는 빗선을 예전에 맞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빗선을 쳐줬어. 그래서 여기는 시설 녹지입니다. 완충 녹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표시해 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진출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 이렇게 도로에 보면 이제 가드레일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드레일이 이렇게 설치된 데 있죠. 가드레일. 이게 여기서 4차선 도로야. 뭐 고속도로야 말할 필요도 없지. 고속도로는 옆에 진출을 못하지요. 저기 IC 빼놓고는 IC로 빠져나간 거 외에는. 근데 고속도로 옆에 내가 여기 집이 있어. 이거 도로 사용할 수 있어 없다? 못 써. 여기 같으면 한 30분 가서 IC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야 돼. 이 참 불합리한 건데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고속도로니까. 사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도 마찬가지야. 주로 어디냐면 이제 가드레일이 설치된 지역이죠. 가드레일이 설정됐다? 그럼 뭐예요? 도로 전용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이 설치돼서 집이 여기 있어. 여기서 이렇게 내가 가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거 전용허가가 안 나와요. 왜? 가드레일 설치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로 옆에 끼어 있지만 잘못하면 내가 맹지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 되더라. 이런 일들. 그래서 이 도로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피해가 큰데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도로는, 토지는 참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주택 공부하듯이 공부했다면 큰일 나요. 그거에 거의 뭐 10배 가까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또 뭐 특히 개발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 하기 전에 미리 건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 미리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 왜? 도로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도로 해결됐어. 퇴수로 호수로부터 이게 또 문제가 돼. 그것까지 확보했어? 아, 관정을 파야 되는데 여기가 암벽이 있는 거야. 암벽이 있어가지고 파지지가 않아. 이러면 또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다 됐어. 근데 마을하고 또 몇백 미 떨어져가지고 전기 끌으니까 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려면 여러분 개인에서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사무소를 키워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 이런 걸 다 따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희도 토지를 할 때는 이런 걸 미리 다 체크부터 다 해놓고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국계법상 일반 도로는 폭이 4m 이상으로 개발 행위 허가는 일반 도로를 기준으로 함. 공장 또는 물류센터는 폭이 6m 이상이고 턴 라운딩이 가능해야 함. 그러니까 일반 도로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4m를 기준으로 하는데 4m 이상이 되면 사실 건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하는 것 중에서 이제 주택 말고 이제 공장을 한다든지 물류창고라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물건을 이제 해보니까는 4m 갖고는 택도 없어요. 최소 뭐 6m라고 그러는데 6m 갖고도 안 돼. 그러면 큰 이제 8m. 이 컨테이너 차량들이 지나가다 보면 이 폭들이 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 가면 보통 3m씩 잡아먹어. 그래서 통상적으로 또 문제는 뭐냐, 이게 바로 토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라운딩에서 들어가 버린다고. 그잖아요. 들어가면 네. 돌아서 나와요. 돌아서 또 나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라운딩을 할 때 있는 폭이 나와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물류센터, 물류창고, 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4m짜리다면 잘 안 팔려. 왜 이게 힘들지? 그래서 한 8m씩은 돼야 이게 제값 받고 팔린다고. 라운딩까지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사실 주택이야 뭐 그런 일은 사실 없지. 근데 어떤 대상냐에 따라 그 도로의 폭도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는 거지. 8m 도로 땅값도 비싸잖아요. 네, 비싸요. 8m 도로다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땅값 자체가 비싸요. 기획 부동산에서 임야를 쪼개 팔 때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잘 보셔야 임도 되지. 개설을 하지만 이것은 작업 임도, 벌목 허가를 받기 위한 임시 임도로서 작업이 끝나면 원성 복구가 되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없어요. 이게 참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결국 또 일어나서 또 그려야겠네요. 이거 도로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이제 여기 이렇게 맹지, 맹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쉽게 말해서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이걸 작업을 한다. 기획부동산에서 이렇게 해서 뭐 도로길 된다. 그럼 이게 작업이 되겠어요? 비싸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싼 거, 뭐 평당 뭐 5만 원짜리 이렇게 받아가지고 평당 뭐 50, 100만 원에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공인용 보존 산지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이제 산지 쪽을 많이 작업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뭐냐? 저도 이제 그런 트렌드를 봅니다. 주로 기획부동산에서 어떤 걸 팔아먹고 있는지. 근데 요즘은 또 역세권을 많이 해요. 역세권.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데들이 있어요. 지자체들이. 그럼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 뭐 여기 있다. 그럼 이 주변에 역세권 개발한다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그럼 그쪽을 해가지고 여기다 임야 같은 거 개발이 안 되는 거. 왜 그럼 역세권 다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 그쪽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보면 공룡 보존산지 이런 것들. 요게 여기 역 개발하면 요거까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라를 쳐가지고 요거를 이제 팔아먹는 거야. 이런 케이스들이 또 있어요. 근데 아무튼 IT 그 트렌드도 계속 바뀌더라고. 근데 어쨌든가 요거 뭐 전원 주택을 개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라를 치냐면 미리 이걸로 짜게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게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건데. 지네들이 뭐 작업 만들어 놓는 거야 설계를 해가지고 요거 뭐 이래서 100평입니다 뭐 이래서 가지고 자 여기 도로를 우리가 사도 개설할 거고 실제로 현장 갔더니 실제로 도로가 있어. 근데 그 도로가 사도의 도로가 아니야. 벌목허가 하면 작업인도라고 그래 그거를. 작업인도. 왜 그러면 이거를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벌목을 해야 되잖아.
산지를 개발하려면 산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벌목해야 되거든. 차 올라가는 길. 그렇지, 올라가는 게 그거를 그래서 그걸 뭐냐면 작업 임도라고 표현한다고. 근데 사실 이게 작업 임도지 사도계산인지 누구도 몰라.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봐가지고 봐라, 현재 같으면 진짜로 도로가 있어. 봐라, 이거 이렇게 해서 100번씩 나눠서 이걸 해서 평당 얼마씩 받아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도로가 아니야. 도로가 아니야. 왜? 벌목허가 끝나니까 원상 행정주의. 그게 뭐냐? 이 맹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의별 진짜 온갖 온갖 사기를 다 치면서 팔아먹고 있어요. 왜? 안 그러면 이런 게 있다라면 평당가 자체가 원체가 얼마였냐고. 원체 비쌌어요. 근데 비싼 걸 사가지고서는 수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싼 걸 사야 되면 싼 거면 어때? 안 되는 것들이 사겠지. 안 되는 걸 사고 안 되는 거를 싸게 사갖고 뭐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팔아먹겠지. 이게 바로 기획부동산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사기네. 사기예요. 사기예요. 그때 그 사기성을 입증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 실제로 제 아시는 분들 이거 했거든. 이거 기획부동산을 했거든. 근데 와, 토지 계약서를 기가 막히게 쓰더만. 다 빠져나가게 쓰더만. 그러더만 남주 이거 갖고 소송을 거는데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와, 역시 그냥 뭐 선수. 사는 사람이 인지했다는 식으로 그래요. 다 인식했다. 이게 잘 다 얘기했고, 했다고. 다 인식했다. 그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왜 대출 받으려면 뭐 이해했음, 들었음, 뭐 이렇게 쓰다는 거 책까지나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갖고 사기다 소송하려고 해서 뭐 계약서 보니까 다 체크가 돼 있거든, 사인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 빠져나온 거야. 만약에 계약서상에 그 길을 안 냈을 경우에는 다시 환불해준다 이런 멘트가 있으면은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 있어요? 계약서에? 네. 그런 문구를 특약으로 걸었어요? 네. 만약 걸었다면. 만약 걸었다면 그거 갖고 이제 싸우는 거지. 할 수 있죠. 근데 싸우는- 이제 그 특약이 그것만 걸리지는 않았겠지. 반대로 이제 그쪽에서도 왜 그거를 적어도 특약으로 걸어뒀다는 얘기는 반대로 걔네들이 그 방어적으로 뭔가를 썼을 거라고. 그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가 개선 안 되는 게 자기 사이가 아니라 다른 거에서 뭐 천지지변에서 어쩔 수 없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그랬을 거야. 안 그랬으면 걔네들이 그렇게 쉽게 그 특약에다 그렇게 내용을 걸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건 다 보셔야 돼. 그 문구만 갖고는 맞겠지만은 그 문구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엔 걔네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써주지 않거든요. 사도 개설은 지적법상의 도로에 연결돼야 하고 관리는 허가받은 사람이 하지만 통행 제한의 주의 토지 통행권과 사용료 징수 법원에서 판결은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개설은 사도라는 얘기. 사도란 사도법에 따른 공공도로에 연결한 사설도로로서 사도를 만들거나 공사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설치한 사람이 관리하지만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제한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받으려면 지방자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도 개설은 가능해요. 얼마든지. 지적도상 도로하고 연결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내 땅에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사도의 내가 관리자잖아요. 내가 사도를 개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내 맘대로는 하지는 못해요. 이거 내 맘대로 뭐 통행을 못하게끔 만들거나 이렇게는 안 돼요. 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이게 다 민법상 뭐냐면 상린관계거든. 그래서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게 뭐 도보로 통행할 수도 있고 차량으로 토지 통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걸 하려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판례가 요거 갖고는 대부분 안 된다가 95%는 안 된다로 나와 판례가. 근데 간혹가다 가능하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거는 이제 사도 그 소유자의 재산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도 내가 이 땅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이 될 수 있느냐? 이 사람한테 사용료, 이용료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항목에서 재산권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일부 한 5% 정도 인정해주는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못 쓰게 하지는 못해. 쓰되 대신에 뭐 해라? 그럼 이용료 받아라 이거야. 이용료는 대신에 네 마음대로 정하지 말아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려면 월 뭐 주민들 이용한다 월 50만 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를 해서 판결로 해가지고 월 뭐 몇만 원 이렇게 판결을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어, 하천, 제방 등은 복개 포장된 경우 4m 이상인 경우 현황도로로 인정되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있음이에요. 받을 수도 이거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국어 아시죠? 국어 또랑 하천도 이제 물 많은 데 있지만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을 다 쓰지 않냐. 안에 이제 다리를 넣어서 다리를 쓰는 이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하천이지만 실제로 복개라고까지는 아니어도 다리를 넣어가지고 쓴다 그러면 이걸 갖고서 맞은편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사실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방 댐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복귀하는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국어가 됐든 국어 같은 경우는 안에 토관을 놓는 거잖아요. 위에다가 실제로 포장 도로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 이거를 쓸 수 있는 경우. 하수관이 붙여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국어 하천 제방 같은 경우는 포장이 돼 있고 4m 이상인 경우는 요거 같은 건 건축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받는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요. 무조건 받는다고 해도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해요. 확률도 높고 그걸 웬만하면 또 해주고 그러나 반드시 된다라고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르고. 막다른 도로에 토지가 접한 경우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은 2m, 길이 35m 이내는 3m, 35m 이상은 6m 이상 접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돌의 끄트머리에 걸려있단 말이야. 근데 그 끄트머리가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폭이 얼마큼 접해야지 내가 건축허가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펜스를 친 도로 등 도로 조명 허가를 해주지 않은 네. 도로 조명 허가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를 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조명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 조명의 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 사용권, 즉 도로 조명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도로의 특허 사용권입니다. 예, 일단은 요거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말씀드렸죠. 그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대부분 다 펜스 쳐주잖아요. 펜스 쳐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 하도 고속으로 되다 보니까 그 옆에는 이거 사실 조명허가를 안 내줘요. 대부분 이런 경우들은 아까 왜 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자동차 전용도로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완충국지 이런 걸로 많이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펜스를 쳐놨지만 그래도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위험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다 보면 이 뚜구로 가면 사고 크게 나니까는 이 완충국지를 이렇게 잡아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적도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펜스 쳐져 있는 도로 조명 허가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껴있다? 이거는 맹지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다른 도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도로 코너짜리 뭐 이런 것들은 뭐 국도랑 지방도를 연결했을 때 국도 같은 경우는 조명을 안 주니까 또 지방도에서 돌아서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완전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도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보면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 뭐로 보면 이제 뭐 광로 뭐 삼류, 이류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왜 토지연계pháp 이런 거 보면 옆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도로에 접했는데 그게 뭐 소류, 삼류, 뭐 이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로라는 건 뭐니? 일단 40m 이상인데 이거는 뭐 정말 대형차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한 편도 8차선? 편도 뭐 6차선 이상, 왕복으로 따지면 한 10차선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광로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로. 사실 광로는 사실 그렇게 주변에 많이 보지 못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대로 같은 경우 주변에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25m, 40m 미만이고 25m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25m만 돼도 한 6차선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 8차선 이상 된다. 그러면 이제 뭐 6차선, 8차선 된다. 광로, 대로. 그 다음에 중로다. 그러면 4차선. 근데 소로 그러면 이제 사실 12m 미만. 그 중에서 3미는 뭐 폭이 8m 미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 가다 보면은 이거 왜 4m짜리 하나 이렇게 접촉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로 3류예요. 8m 미만이니까. 아마 편도 2차선일걸요? 8m가? 8m 편도 2차선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아파트 말고 빌라들 옆에 가다 보면 4m짜리 접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파트니까 그 대로 중로 이상이지만은 이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소로들이 상당히 많아요. 골목골목이니까 거기에 보면 4m짜리 있거든. 이런 게 바로 소로 3류예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허가는 다 나와요. 도로가 잡혀 함에도 있으니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주관선도 이건 여러분들 뭐 사실 해당 사항 여러분들이 무슨 뭐 도로에 가지고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되지. 그러면 여기 뭐 고속도로가 멀고 국도로만 있냐 이건 뭐 여러분들 안 보셔도 다 알잖아요. 보면 여기서 뭐 농어촌 도로가 뭐냐, 뭐 연도, 이도, 공도,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이거는 그냥 이게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저 같은 이제 저도 강의라지만 이것까지 다 외워서 안 해요. 왜? 이거 뭐 모른다고 해서 전혀 문제도 안 되고 이거 많이 한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튼 정리를 해가지고 저걸 안 적었구나.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다 자료를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토지주택 때는 뭐예요? 일단 도로 그다음에 뭐예요? 완충목도 적도 요거 아주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